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셨습니다. 그는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가까이 했다가 큰 해를 입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늘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라. 본성이 못된 자는 절대 가까이 두지 말라고요. 정약용 선생은 거창한 언행보다는 작은 행동 하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도 그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 선생이 평생을 두고 관찰하고 사색한 결과 우리가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인생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당신 주변 사람 중에 오늘 이야기할 단 하나의 행동이라도 지속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 건강과 정신적 안녕을 위해 반드시 현명하게 거리를 두시길 간곡히 권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왔다고, 대화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다고, 혹은 물건이 제자리에 없다고 해서 극도로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강력히 조언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줄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의 그릇은 너무나 작아서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넘쳐버리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고 통찰했습니다.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과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은 당신에게 화를 내지 않을지라도 언제든 그들의 분노의 화살은 예측할 수 없이 당신을 향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다 보면 당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늘 그들의 기분을 살피고 눈치를 보게 되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본래 모습은 사라지고 마음은 점점 더 작아지며 평온했던 당신의 일상은 산산이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화를 내는 자는 멀리하라.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인생도 함께 작아진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와 정신을 갉아먹을 뿐이니 현명한 선택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은혜를 쉽게 잊고 원한만 깊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사람들을 보며 깊은 실망과 함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100번을 기꺼이 도와주어도 단 한 번 못 도와주면 금세 원망하고 1000번을 너그러이 베풀어도 단 한 번의 실수는 평생 동안 기억하며 되새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진정한 감사함이라는 감정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당신이 베푼 모든 호의와 친절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도 작은 것에 감동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거나 불리한 일이 생기면 그때의 기억은 마치 돌에 깊이 새긴 글씨처럼 선명하게 남아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행동을 배은망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린다는 뜻으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 당신은 끊임없이 주기만 하고 그 사람은 끝없이 받기만 하는 불균형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힘든 상황에 처해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게 되면 그때는 감사 대신 차가운 원망과 날카로운 비난만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도왔던 이들 중 몇몇이 자신이
조금이라도 그들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뒤돌아서서 험담을 하거나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는 처음부터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상책이다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과 에너지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쓰는 것은 마치 독이 든 항아리에 귀한 꿀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깊은 상처와 허탈감을 느끼는 것은 당신 자신뿐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인간 본성 중 가장 경멸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와 질투로 얼굴을 찌푸리고, 반대로 남이 실패하거나 불행에 처하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묘한 기쁨을 느끼는 자들 말입니다.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척 위선을 떨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묘한 희열이 서려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나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대신 시기와 질투,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이 성공하는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타인이 더 잘나 보이면 자신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을 목격하면서 비로소 자신만의 우월감을 느끼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마음을 품은 자는 결코 진정으로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내부에서부터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타인을 깎아내리려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 곁에 가까이 있으면 당신마저도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염받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사람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당신이 불행해지거나 실패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남의 불행에 기뻐하는 자는 절대 가까이 두지 말라. 그런 자는 언젠가 당신의 불행마저도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 생활 중 가장 답답해하고 인내하기 어려워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잘못되거나 실패하면 스스로를 반성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남 탓, 환경 탓, 운명 탓으로만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늘 다른 사람이나 외부 요인을 탓하기만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책임 회피라는 병폐적인 습관입니다. 일이 잘 되면 모든 공로를 자신의 덕분이라고 내세우지만 일이 잘못되면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반성이 없으면 당연히 진정한 배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수없이 되풀이하면서도 왜 자꾸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자신에게 생기는지 스스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결코 발전하거나 나아질 수 없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 곁에 가까이 있으면 당신이 그들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일이 잘못되면 그들은 주저없이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우기며 당신에게 모든 짐을 떠넘길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부당한 비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거듭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자와는 절대 함께 일하거나 깊은 관계를 맺지 말라. 그런 자와 함께하면 언젠가 큰 누명을 쓰거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5번째 특징은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관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허리가 꺾이도록 굽실거리며 아첨을 일삼지만 반대로 낮은 지위에 있거나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어깨에 힘을 주고 거만하게 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정성 있는 인격이나 일관된 가치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오직 상대방의 지위와 권세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동합니다. 권력 있는 자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지지만 힘없는 자 앞에서는 한없이 오만하고 자신을 과시하려 듭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 사람의 참모습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 계산된 행동일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자들을 가장 경멸했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는 온갖 아첨을 늘어놓으며 떠받들다가 권세가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리거나 심지어 모욕하는 자들 말입니다. 진심 없이 오직 아첨만을 일삼는 자들은 진정한 충성심도 의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추구할 뿐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 선생은 이런 사람들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셨습니다. 자신이 권세가 있을 때는 마치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며 친분을 과시하던 이들이 유배를 가자마자 한순간에 모르는 사람처럼 돌아서 버리는 것을 말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먼저 다가와 모욕을 주거나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참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사람의 충성과 우정은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런 자는 언제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코 견고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6번째 특징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 의리를 저버리고 한순간에 변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워하고 실망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의리를 강조하고 우정을 이야기하며 마치 평생을 함께할 것처럼 굴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한순간에 태도를 바꾸고 돌변하는 모습 말입니다.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더 높은 자리 앞에서 모든 것을 저버리고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평소에 들었던 따뜻하고 다정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된 위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거나 존중했던 것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에게 쓸모가 있을까 하여 계산적으로 가까이 지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일이 생기면 그들은 주저없이 당신과의 관계를 버릴 것입니다. 더 큰 이익이 있는 쪽으로 순식간에 돌아서는 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자들을 소인배라 불렀습니다. 소인배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모이고 이익이 사라지면 미련 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친구처럼 가장하여 친분을 유지하다가 이익이 없어지면 순식간에 남보다 못한 존재처럼 변해버립니다.
심지어 자신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적처럼 대하거나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유배지에서 정양용 선생은 이런 씁쓸한 일을 수없이 겪으셨습니다. 자신이 권세가 있을 때는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며 온갖 아첨을 하던 이들이 유배를 가자마자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하거나 심지어 자신에게 빌려준 돈마저 받아내려고 독촉하는 몰인정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결코 이익만으로 맺어지지 않는다. 이익 앞에서 한순간에 변하는 자와의 인연은 처음부터 진정한 인연이 아니었다. 그런 자를 일찍이 알아보고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의 신뢰와 믿음을 산산조각 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번째 특징은 말과 행동이 항상 다른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경계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온갖 그럴듯하고 좋은 말을 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약속은 거창하게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법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마치 공허한 바람과 같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체가 없고 무게감이 없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정작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함께하겠다고 의리를 과시하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당신을 혼자 남겨두고 떠나버립니다. 말만 번지르르 할 뿐 그 어떤 실천도 하지 않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멋진 말을 늘어놓아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말은 참 쉽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진심과 의지,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당신은 끊임없이 실망만 쌓이게 될 것입니다. 기대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공허한 약속 때문에 배신감만 더욱 커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의지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모든 말이 헛된 약속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신뢰는 산산이 무너지고 그들과의 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자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자는 결국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니 일찍이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에게 깊은 실망과 함께 인간적인 불신을 안겨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의 손에는 두툼한 기록물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유배지에서 관찰하고 사색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어려운 중에도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 주었고 어떤 이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몄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믿음을 주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순간에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길고 힘든 세월 동안 정약용 선생이 깨달은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본성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코 완전히 숨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가리려 해도 작은 틈새나 사소한 행동, 그리고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본성은 반드시 비쳐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고 미묘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수많은 불행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7가지 모습,
이것은 단순히 열거된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약용 선생이 평생을 두고 인간을 관찰하고 깊이 기록하며 얻어낸 귀한 지혜이자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화를 내는 모습, 타인에게 받은 은혜를 쉽게 잊고 원한만 기억하는 모습, 남의 불행을 속으로 기뻐하는 잔인한 모습,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모습,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이중적인 모습, 자신의 이익 앞에서 한순간에 의리를 저버리고 변해버리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과 행동이 항상 다른 위선적인 모습. 이 7가지 특징 중 단 하나라도 당신 주변의 사람에게서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힘들었던 관계들을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보십시오. 그 관계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특징들이 분명히 보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작고 미미한 신호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본성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로 인해 당신이 깊이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경험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작고 섬세한 신호들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신호들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이자 당신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첫걸음이다라고요.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두면 당신의 삶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더욱 풍요로워지고 반대로 본성이 못된 사람을 가까이 두면 당신은 예측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가려 사귀는 지혜가 당신의 행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거나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용기를 내십시오. 잘못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결코 상대방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에서 부정적인 관계가 비워진 자리에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며 당신의 성장을 응원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채워 넣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분명하게 더 좋은 방향으로 아름답게 달라질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길었던 유배 생활에서 돌아오신 뒤 이러한 깊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평생토록 고생하게 될 것이요. 반대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면 평생이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지키고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당신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그 소중한 선택의 순간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오늘부터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려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은 그 어떤 불행한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아서는 안 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소중한 경험담과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